법알못 법잘알 만들기 프로젝트. 에라 모르겠다 시즌 3 맞지? 법 공부합시다. 법알못 법잘알 대기 프로젝트 에라 모르겠다 시즌 3 법 공부합시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아 우와 우와. 우와 법 공부 네 번이나 한다. 그렇죠. 저희 저번 주 쉬었나요? 쉬었나? 저번 주 했나? 저번 주 하고 그 전에 쉬었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권리와 의무 맞아. 권리와 의무 교과서에 나와. 그렇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정말 기본권, 뭐 자유권, 평등권,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기타 등등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있어요? 그럼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권은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잖아요. 권리. 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17조는 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라이빗, 사생활 침해 안 받을 권리. 그래서 17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생활. 네. 요게 10조 제 10조가 뭐였게요? 힌트. 제일 먼저 배웠어요. 국민의 행복할 권리. 그렇죠. 행복 추구권이죠. 10조에 보면 10조 제일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까지 포함한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했어요.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개인 정보라고 하면 다들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기의 비밀번호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이 개인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데 완전히 내밀한 영역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 그런 것만이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공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소.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는 뭐 요즘은 이제 안면 인식의 안면.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내가 적어놓은 나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나를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 그게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난 거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그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나는 이렇게 행사 같은 걸 하니까 뭐 강사님이나 이렇게 뭐 누구나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의 홍보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네이버나 이런 데 있는 기록이나 프로필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한단 말이지? 그것도 안 된다는 거네? 그렇죠.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 위반이세요. 나와 있으니까 그냥 썼거든. 네, 공개해도 돼. 공개된 거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그것도 보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의 정보를 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는데 쓰세요라고 걸면 걸 수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냥 공개돼 있는데? 공개돼 있더라도 이제 자기의 정보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누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럼요. 내가 뭔가 파헤친 게 아니고? 파헤친 게 아니고 누가 관심만 가지면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홍보했죠. 그러면 안 돼요. 네. 물론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들어가면 또 이제 또 지엽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쨌든 공개된 거라도 보호 대상이라는 물어보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프로필을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내 주민등록번호를 이게 쳐넣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넣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생년월일만 쳐넣으면 바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생년월일 알아서 찾아보고 써넣으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내 생년월일 뭐 카톡만 들어가면 나와 있는 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역시도
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넣어야 돼. 아, 네가 왜 내 거를 응. 넣어가지고 회원가입을 했냐. 그런 거죠. 그것도 보호 대상에 들어간다고 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헌법상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보는 시간 아니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우리 헌법에 이 이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들어가는 보호 대상은 공개돼 있는 것도 포함한다. 공개돼 있는 것도 포함한다. 18조는 이거 연장선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 이제 현대 사회가 됨으로써 들어오게 된 조항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야, 그게 그 시대에 들어갔다고? 87년에 들어왔어요. 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통신은 이 PC 통신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예요. 편지. 편지예요, 편지. 요거 있잖아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할 때 내 편지 누가 읽어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보통은 내 이거 이름으로 온 거네. 네, 그거예요. 그 뭐냐면은 왜 고문 당해서 뭐 하고 있는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자 있죠. 근데 이 수용자가 아직 죄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구속만 되어 있는 아직 재판을 받아야 되는 수용자를 우리가 미결수라고 하거든요. 이 미결 수용자한테 들어가는 편지를 전부 다 검열을 했었어요, 사실. 네. 근데 미결 수용자의 서신 검열 행위를 할 때 이게 이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검열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잘못된 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대동한 상태에서 서신 검열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법은 어긴 거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 그 말이 저렇게 된 거구나. 네, 그쵸.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최근에는 이제 무슨 저런 게 어디 있니?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도 헌법이 조금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야,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애들한테 이거 가르치면 전혀 편지란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하죠. 다 뭐 그냥 이메일이거나. 제 페이스북 계정을 함부로 해킹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나도. 그걸로 아셨죠. 그게 87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87년에 이게 왜 들어갔나 했어. 그렇죠. 근데 그거의 연장선상이죠. 함부로 그 남의 비밀 개인 정보를 해킹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조가 굉장히 논란이 되는 헌법 조항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라는데 이 양심이 뭐냐?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이 있고 없고. 양심이 뭐예요, 양심? 양심? 네. 어디 있니? 있어요. 적어놨어요. 어디 있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거 헌법재판소가 양심이란 해가지고 이렇게 딱 뭐라 해야 될까요? 정의를 해놨네. 네네, 정의를 어떤 해놨어요.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그러니까 옳은 일 안 하면 좀 찔리는 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행동을 할 때 좀 찔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 법으로. 잠깐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양심상 하라고 할 때 그 양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 요게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나 말한 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요. 거꾸로. 내가 저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양심상.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양심상 저거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안 하겠다가 양심의 자유죠. 이해를 했어. 그러니까 안 할 자유가 있다는 거지. 내 양심에 걸리면. 그렇죠. 해야 되는 일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법으로 말하냐?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헌법에다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거는 이제 국가가 보호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까지냐에 기준이 없지. 기준이 사람마다 없죠. 다르겠지. 그렇죠. 그래서 뒤에 후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가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 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생각이나 의견 등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 또 얘기가 웃겨요. 양심은 이제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는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다 인정한다 이거네. 그렇죠. 남들과 다를지라도 그렇죠. 사사로운 것일지라도 네, 다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너무 변수가 많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변수가 많은 걸 굳이 왜 법에 올려놨을까? 그렇기 때문에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아, 네. 양심적 병역 거부. 여기가 이제 제일 놀란 포인트죠, 사실. 야, 난 그게 왜 인정되나 했거든. 법에 있구나, 양심이라는 말이. 그를 써먹었네, 양심이라는 말을. 그렇죠. 그거예요. 이걸 보고 양심이라는 말을 달면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니까 써먹은 거네. 그렇죠. 이게 양심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법정 용어로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건데 법적인 용어로서의 양심을 활용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헌법상.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제가 나중에 읽어 드릴 텐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법에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가 뭔가 이제 양심의 자유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그냥 마음속에서만 벌어지는 양심 형성의 자유. 근데 그거를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 실현의 자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법이? 아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방송하는데 갑자기 심리학하는 줄? 앞으로 여러분이 양심에 대해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해석을 참고하세요라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양심의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어떠한 잣대로도 침해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뭘 형성하든 네가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양심 실현의 자유예요.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혹은 그 너의 양심이 뭐야? 라고 표명하도록 강요를 받지 않을 자유. 그 다음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필요한데? 나 안 할래. 라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만 나 하고 싶어. 나 이거 할래. 나 저거 할래. 이거를 마음껏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음껏 허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요거 싶으면 요거 하겠다라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안 할래요 하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안 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안 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갈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거예요. 거기서 딱 포인트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만 빼놓고 생각하면은 쉬워요. 군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군대만 빼놓고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내 양심으로 봤을 때 저렇게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을 갈아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갈으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용어로 하면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자유예요. 나 안 하고 싶어요. 남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저 행동이 내 양심에 걸려 것 같아 라면 그냥 나는 안 할 자유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 안 하는데? 라는 걸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표명을 강요할 자유도 표명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라는 거죠.
내가 왜 안 해야 되는지까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가 양심의 자유예요. 네. 그러니까 오. 이게 안 할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데 어쨌든 안 할 자유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보장한다. 네네. 이거예요. 근데 제한 가능성이 있죠. 어떨 때 법 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는 거예요. 요거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렇죠. 요건 당연한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양심의 자유의 경우는 법익 교량의 특수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심의 자유를 지켰을 때 지켜지는 법익과 이익, 법적 이익과 양심의 자유를 좀 제한하더라도 요거를 시켰을 때 지켜지는 법익을 교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봐야 된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재봐야 된다는 거죠. 재봤을 때 너의 이거를 지켰을 때 오는 법적 이익과 여기를 지켰을 때 오는 법적 이익을 교량해 볼 수 있다. 교량해서 만약 이쪽 법적 이익이 더 크면 양심의 자유를 좀 제한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그 얘기라는 것도 다 다를 거 아니야? 아주 주관적이죠. 그게 이거는 이제 법익 교량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하냐? 판사가 하죠. 지 마음에 그게 이득이라도 내가 이득으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객관적으로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냐? 그렇죠. 그 모든 법적 판단은 다 주관적이죠. 그 요즘 나오는 법 판단들 보면은 참 그지 같은 것들이 많죠. 아씨. 네,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국회에서 야, 판사부터 AI로 엎어야 돼. 그래서 그젠가 깜짝이야. 판사 탄핵안이 가결이 됐죠. 국회에서. 뭐냐? 아니 나 지금 건소리 살리려다는 거는 감도 셀 뻔했다.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이 판사는 뭐냐 이랬는데. 그거는 그래 방송 끝나면 방송 얘기해줘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비례 원칙의 일반적인 심사 과정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고.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은 제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라 그랬어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로 이루어 양법익을 양심에 반하는 자기나 부자기를 법질서에 의하여 강요받는가 아니면 강요받지 않는가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다 차지하고 어려운 얘기니까 다 차지하고 그러면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가 그거예요. 집총하지 않겠다. 나는 총을 잡지 않겠다. 나는 총을 잡을 수 없다. 군대를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군대를 가지 않겠다. 군대를 가면 총을 잡아야 되니까. 네, 집총하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이 집총하지 않을 이건 일종의 양심의 자유죠. 그러니까 나의 양심상 총을 잡는 것 자체가 나의 양심에 위배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을 잡는 것 자체가 나의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에 난 군대를 가지 않겠어 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병역법 위반이었어요. 그거 인정된 지 좀 됐어. 그러니까 병역법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병역법 위반이기 때문에 각 1년 6개월 감옥살이를 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병역 종류 조항이 이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병역법이라고 하는 법 조항 자체가 대체복무라고 하는 거를 정해놓지 않았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원래 병역법은 대체복무제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지금 있잖아. 예. 그게 헌법재판소의 이 판례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막대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은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니까 위헌이다. 헌법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 네네. 네. 그래서 처벌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병역 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좀 부수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자꾸 나오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과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 혹은 이건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양심적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내 양심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겠다 해서 이루게 되는 법익 있죠. 나의 네. 양심을 지키게 된다는 법익과 군대를 가야 된다. 군대를 가는 것 대신에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거. 그거를 이게 법익 교량을 해봤을 때 1년 6개월의 징역형 이렇게 처해버리는 건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왜? 왜냐하면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오면 전과자로 살아야 되니까. 평생을. 빨간 줄이 그어진 상태로. 그래서 취업에 1년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전과자는 전과자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거야 결국은. 자기 양심도 지키고. 그러니까 전과자가 된다고. 그 다음 이후에 취업에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을 지켰을 뿐인데 양심을 지켰을 전과자가 뿐인데 된다. 전과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이게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이라는.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아니다. 1년 6개월 누나 말대로 했었어요. 1년 6개월 그거 살고 나와서 너는 이제 다른 군대 가는 사람들에 비해 시간도 벌지 않았냐? 그 다음에 너는 군대 가는 사람들과 대비해 봤을 때 개월 수도 비슷하고 맞게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사람들은 뭐 2년 혹은 2년 2개월 군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1년 6개월을 살다 나와서 전과자 생활을 하는 것까지 또 감안하고 집중 거부를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이거였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바뀐 지 좀 됐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그게 그 말이었구나. 네. 한번 이걸로 되게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때 내 대학생 때였는데. 누나 대학생 때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네, 안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럼 그래서 사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욕을 좀 많이 했었어요 남자들이. 나도 양심적 병역 거부 할래 막 이랬었어요. 근데 다만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거를 꺼내 놓았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 그 다음에 그 헌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이제부터는 징역을 살지 않는데 이것만 이제 보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한 거죠.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럼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 거부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아니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돼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고 기간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대체복무하는 기간이? 네. 그러면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군대보다 짧은 시간을 살고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 군대보다 더 오랜 시간 가 있지만 그쵸. 내 양심도 지키고 전과자도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네. 그거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양심을 지키는 대가로 더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법익 교량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 집총하는 사람들 그럼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은 난 대학생 때 내 무슨 기억이 그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좀 떠들썩하니 양심적 병역 거부로 떠들썩한 재판이 있었나 뭐 그랬나 봐. 약간 평화운동하는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재판을 받았고 군대를 안 가도 되게 됐는데 뭐 감옥을 가야 돼서 맞아요. 뭐 그런 거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들어 막 대자보 붙어 있는 걸 봤어.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가서 그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오는 사람들의 법익, 그 사람들의 법익과 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의 법익을 교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을 걸고 뭐
총을 못 든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뭐 총을 드는 건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걸 봤어.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그때 양심이 이런 법적인 양심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럼 죽어는 양심이 있어서 총을 안 든다고 하면 두말 없이 군대 가서 총 드는 애들은 양심이 없다는 애들인가? 그렇지.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면에서 형성되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양심과는 다른 별개의 양심이기는 하나 어찌됐든 군대에 가서 집총을 하고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오는 남자들 그 사람들의 병역 그 법익과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이거를 외치는 사람들의 양심을 지켰을 때 지켜지는 법익을 교량을 하자. 그래서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게 뭐 여호와의 증인이었나? 뭐 맞아요. 하여튼 뭐 그런 종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종교를 얼마 동안 이 신실하게 지켜왔고, 그리고 그걸 이제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군대 안 가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니까. 네, 그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대체 복무를 시키는 걸로. 이제 굳이 감옥에 보내서 하지 않는 걸로. 그걸로 이제 바뀌었죠. 어찌 보면 나라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그 군대 안 가는 애들 감옥에 놓고 그 관리하면서 사식 주느니 그건 그렇죠. 어디 가서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낭비죠. 그러니까 낭비죠. 인력 낭비지.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사회에 나와서 어떤 또 중대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가자라는 거를 미리 씌워넣어 버리면 그렇죠. 어쨌든 손해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되었으나 이제는 논란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내가 대체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죠. 근데 그거는 감수하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쪽 단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단체들은 이제 시위 같은 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있구나. 있죠.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이제 그 이후로 더 많아졌겠죠. 근데 많아졌겠지? 네,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조용하니까 이슈가 안 되니까 그렇죠. 뭔가 해결이 돼서 덕분에 이슈가 안 되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사회가 잘 굴러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용한 거죠. 조용하면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끄러우면 잘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소식 이소식. 시끄러우면 잘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거꾸로도 있을 수 있죠. 조용하면 곪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썩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과도기를 겪고 있다. 지금 골마 터진 부분을,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10년 동안 워낙 썩어놓은 게 많았기 때문에. 아무튼 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제 20조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를 지 마음대로 가질 권리가 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란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고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 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 전파, 교육의 자유 등이 있어요. 종교 전파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조 2항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요걸 우리가 정교 분리 원칙인데요. 정치하고 종교를 일치시키지 말아라. 분리해라. 종교와 정치는 다르다. 이거죠. 네. 요게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게 좀 재밌습니다. 국가가 오로지 종교만을 이유로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입법을 한다면 그러한 법률의 주요한 효과는 종교를 장려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될 것이어서 헌법 제20조 2항과 배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시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자 이제부터 천주교 신자분들은 세금을 1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난리날 소리야. 난리날 소리죠. 안 된다는 얘기. 정치와 종교를 구분해라, 분리해라. 그러니까
법률 조항 자체에 종교와 관련된 걸 넣지 말아라. 아예 넣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건 뭔데? 이단이라는 거는? 이단? 우리나라 헌법상 이단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단이라는 거는 종교사들끼리 만들어내는 끼리 하는 말이지. 네.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이 종교는 정식 종교, 이 종교는 이단 종교라고 없어요. 뭐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는 거지. 네, 없습니다. 아, 없어요. 이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네, 없어요. 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다 자기 자유예요. 다만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있죠. 그래 그거. 사이비는요 종교와 관련된 법률 위반이 아니고요 사기죄예요. 네, 그건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그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네. 이 사람을 기만해서 이 사람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게 궁금했어. 네. 그게 사기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건 사기죄죠. 종교의 네. 잘못된 행동이 아니고. 그쵸. 그건 사기죄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그대로 냅두라 이 얘기예요. 뭘 우대하지도 말고 또 종교를 보호하려고 하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고 동등하게 보호 그런 것도 아예 하지 말아라. 가만히 냅둬라 이거예요. 이거 약간 우대도 필요 없어요. 이거랑 어긋나기는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이 이거거든요. 가만 냅둬라. 여자라고 잘해주세요 하지마. 그것도 역차별이야. 약간 그 느낌이야. 그쵸. 그런 얘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 그렇지. 뭔가 종교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차별인 거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부처님 오신 날에 대통령이 절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럼 지 종교 행위지. 절에 가서 인사하고 또는 또 뭐가 있을까? 뭐 있지? 크리스마스 날 교회하고 그다음에 이사하고 그다음에 그래. 개천절날 당군 이거 인사하고 하는 거 요게 이렇게 나와요.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문화 국가 원리에 부합하며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종교 행사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종교 행사 하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줘요? 국가에서 세금 면제를 해줘요? 이거 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따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건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유지 요런 거에 문화 국가 원리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종교 행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냥 하나의 문화로 본다. 그렇죠. 하나의 문화 행위고 또 계승하고 그리고 이제 후대에 물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지 않니? 이거죠. 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당군 혹은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행사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행사라고 합시다. 연등을 건다든지 그들의 행사지. 그게 왜 국가의 행사지? 국가 행사는 아니죠. 국가가 아닌데. 국교가 아니죠. 국가 행사도 아니고 국교도 아닌데 그런 어떤 연등의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시대 혹은 신라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우리나라 전통 문화 행사다 이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때 하는 행사를 국가에서 지원하나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전통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종교적인 행사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하는 행사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화 행사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쉬죠. 그러니까.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빨간 날로서 쉬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전통 문화의 계승. 그 말 되게 맞다. 빨간 날로 지정하고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그쵸. 해주는 거지. 그쵸. 그렇게 고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설득 잘 당한다. 계속 댓글 걸다가 댓글 걸다가 이거 댓글 왜 걸어 몰라 처음부터.
그래서 종교의 자유까지 살펴봤어요. 요 다음은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쪽 많이 들어갔다. 네. 그 다음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 요거 이제 저작권에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 보호 자유, 네. 그 다음에 선거권, 그리고 이제 공무 단임권 해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청구권, 문서로 국가에 뭐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 그리고 이제 재판 받을 수 있는 자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의무가 나오게 됩니다. 의무.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고,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양심. 네, 양심의 자유하고 종교의 자유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이 시간 후딱 채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 뒤로는 정리를 안 했어요. 네. 야, 그럼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슈가 양심과 종교를 다 담고 있죠? 담고 있는 이슈구나.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 그쵸. 종교가 뭐 정식이니 이단이니 그건 없으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기준을 둘 게 아니니까 일단 뭔가 그들도 그쵸. 인정을 해야 되는 그쵸. 거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양심을 지키겠다고 하니 그것 또한 또 헌법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익 교량을 해보니 근데 이 법익 교량이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적용이 돼요. 네, 법익 교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적용이 많이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법익 교량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 있죠.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 몇 대 몇 나누는 과실상계 있죠. 그것도 일종의 법익 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숫자로 정의되는 게 아닌 이런 사회과학적인 측면의 분야인 법학이기 때문에 법률 속에서 이거를 딱딱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손에 억울한 사람이 없으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재밌다. 근데 다만 헌법이니까 그 밑에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살펴볼 수가 없죠, 저희가. 되게 재밌네. 이게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알던 이슈를 가지고 법에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쵸. 그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이런 걸 지켜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헌법 공부라고 하면 좀 그런가? 헌법 책을 읽어보려고 하면요. 헌법 조항만 읽어가지고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거 뭐 읽어야 돼? 이게 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죠. 요 조항만 딱 읽어갖고는 요렇게. 네. 딱 이렇게 1점 뭐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해서 종교의 자유가 뭔 소리지? 이때 그렇지. 말하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지? 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풀이를 해놨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생겼어요? 헌법책이? 네. 좋다. 아니 헌법책이 다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그래요? 법전이라고 하면 이런 거 없지? 네, 없죠. 그냥 쫙 이런 거지. 법조항만 있죠. 야 이거 좋다 이거. 그래서 잘 골랐죠. 잘 골랐다. 근데 갑자기 책 공부하고 있다 막. 다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법률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읽기에는 너무 말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얘기만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해놓은 거거든요. 이 책을 쓰신 변호사님이 분석을 하신 게 아니고, 네네, 풀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 붙이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풀이한 책도 있어요? 있죠. 풀이한 책도 있는데 그럼 너무 뭐라 해야 무줄 될까요? 것 같은데? 두꺼워지는 데다가 또 풀이하시는 분들이 법학자다. 그럼 풀이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들이 내 마음을 모를 거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 자체가,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내 같은 사람이 이 책을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들이 써놓은 언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법학과를 4년을 다녔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약간 법도 알고 나도 아니까. 그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인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법률 용어로 들어가면 개별적이 돼요. 일반적이다 하면 이걸 말하는 거고, 개별적이다 하면 사안이에요. 추상적 반대말이 뭔 것 같아요? 구체적?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신에. 그래서 일반법 반대말 특별법이에요. 잠깐 일반적인 반대가 뭐라고? 개별적? 개별적. 개별적인 사안으로 하나하나 핀셋으로 본다가 개별. 일반. 부정적인 말을 안 쓰네요. 일반적이지 않은 이렇게?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그러니까 느낌이 일반적인 게 맞는 거고 일반적이지 않은 건 틀린 거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죠. 용어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거를 이 뭐랄까 이 어떤 용어를 갖다 쓸지를 입력이 되어 있어야 앞에 갖다 붙이고 그다음 갖다 붙이고 그다음 갖다 붙여서 법률이 길어지는 거예요. 법률 항목이. 참 똑똑하신 분들이야. 갑자기 그 인정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보면 법률안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그 법률안을 보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는 법이구나가 보이는 거죠. 야, 진짜 너무 나 똑똑해질 것 같아. 그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네.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부터 해가지고 권리 쪽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의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 주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에서 또 많이 필요하고 요즘 하도 막 그런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죠. 갑자기 엄숙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방송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법도 안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남은 의무, 국민의 권리. 남은 권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장해줘. 되게 재밌네. 진짜. 그러면 진짜 누가